우리절 일요일법회에요. 우리절 동봉 큰 스님께서 법문 읽겠습니다. 법문 읽기 전에 특비에 맞춰 3배의 예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정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11시 50분이니까 12시 20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낸 글 가운데에서 이제 종자 반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썼습니다. 부처님 경전이 뭘로 되어 있을까 생각을 보니까 부처님 경전은 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글자요? 우리 말로 된 글자도 있고 한문으로 된 글자도 있고 또 인도 말로 데바나갈이라든가 산스크리트어 파리어로 되어 있는 글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 경전이 영어로 번역이 됐다면 알파벳으로 되어 있겠죠.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와힐리어로도 제가 갔던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언어로 된다면 스와힐리어로 되어 있는데 스와힐리어는 역시 마찬가지로 말은 있는데 글이 없으니까 영자를 빌려 쓰고 있어요. 지금도 저 어디 남태평양 어디에 가면은 말이 없어가지고 우리 한글을 빌려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을 표현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냥 글을 빌릴 뿐이지 말은 아니거든요. 말은 자기네 나라 말이고 글을 빌려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탄자니아 같은 경우도 스와힐리어를 쓰지만은 언어는 있는데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영자 알파벳을 빌려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을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영자 알파벳이라든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미읍, 시옷, 이응, 지읒, 읒 14글자에다가 모음 10개까지 다 해서 24글자가 그냥 하나의 종자일 뿐입니다. 종자일 뿐이지 그게 언어는 아니거든요.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단어가 형성되고 단어가 다시 뭐가 되죠? 수로가 붙고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 동사가 붙고 명사가 붙고 뭐 목적어가 붙고 이래가지고서 하나의 언어가 돼야만 그게 언어지. 그 사람은 그냥 종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오늘 쓴 겁니다. 누가 물어봤습니다. 스님 불이 뭐예요? 불이 뭐예요? 그래요. 불이 뭘까요? 불 그러면 뭐가 기억나셔요? 활활 타오르는 불도 있을 것이고, 그래 불같이 성을 낸다는 불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아마 한문을 생각해가지고 부처불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불이 뭐냐고 할 때는 뒤에 어조사가 붙어 불타라든가 붙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냥 불이 뭐예요라고 묻지는 않죠. 우리는요. 그냥 불이 모여서 한 글자만 가지고는 그냥 우리 활을 타오르는 그 불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느닷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불이요? 어떤 불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앞에 내가 답도 못했는데 이미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럼 스님 타가 뭐예요? 그런 거 타. 그럼 타라니 아프지 않고 물으면 타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타가 뭐예요? 그러면 타가 뭐지? 타가 뭘까? 우리 말 중에 명사 중에 타가 있나요? 명사 중에 타가 없죠. 동사에도 한 글자로 타는 없죠. 그럼 어쨌든 한 글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명사일 수 있는데 명사일 텐데 뭘까 타가? 이 친구가 뭐냐면 그럼 불자하고 타자가 만나면 뭐가 돼요? 그래요. 불자하고 타자가 만나면 뭐가 돼요? 불타? 부처님? 그렇게 제가 스님이니까 부처님 불타니까 부처님인가 보다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물으면 불이 탄다는 뜻인가 봐. 화전한다는 건가 봐. 불타.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글자를 놓고도 그게 어떤 이렇게 한 글자 한자를 놓고 본다든가 아니면 그 글자 자체에는 불교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타에 어디 불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불자 하나 따로 놓고 교자 하나 따로 놓게 되면 불교가 없죠. 왜냐하면 순서는 우리로다가 불교 그러면 한문으로 저 불자에다가 가르쳐 교자는 건 불교구나 하지만 우리 한글로 불자 하나 따로 놓고 교자 하나 따로 떼어놓고 그러면 불자 하나만 가지고 불교들이 뭔지 모르죠. 뒤에 교자 하나 붙어서 단어가 형성되니까 불교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에 달지만 따로따로 한 장 떼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부처님? 불타? 그러니까, 그럼 불이 타고 있다는 뜻인가? 뭔가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뭘 재밌는 게 또 뭐냐면, 그럼 또 하나요. 미가 뭐예요? 그래, 미가. 그럼 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름다운 미자가 있을 수도 있고, 미투? 그러면 뭐, 나란 뜻도 있을 테고, 영어로 또 미를 넣어서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가 뭐냐고 그래. 영어냐? 한문이냐? 한글이냐고 그러는데, 한문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즘 한문 세대들 아니면 한문 잘 모르거든요. 한문 모르겠다고. 그래서 전 난감했죠, 그러면. 그럼 한문을 어떻게 쓰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문을 나무 아미타불의 미자가 한문은 무슨 미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젊은이니까. 미자인데. 그게 이제 우리 굳이 얘기하면 큰 미자가 되지만, 묘사할 때 아미타불 때 미자가 큰 미자는 되지만, 그게 큰 미자인지 무슨 미자인지 모르죠.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한문에는 그 미자를 거의 안 씁니다. 명사로 아미타불이라든가 미륵보살이라든가 그때는 쓰지만 딴 데는 그 글자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부처불자라든가 날생자 같은 경우는 우리 늘 쓰죠. 사람 미자 많이 쓰지만 아미타불의 미자 같은 경우는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이야 그랬더니 한문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다시 묻기를 뭐냐면 그럼 아가 뭐예요? 그래요. 또 아가. 그럼 불, 타, 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불타는 붙이면 불타니까 불이 탄다는 뜻일 테고 그러면 미야?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미자하고 아자를 연결시키면 뭐가 돼요? 그러더라고. 내가 미야? 그럼 길 잃은 아이? 길 잃은 아이야? 뭐야? 근데 제가 이 얘기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길 잃은 아이야? 그랬더니 땡 그래 얘가. 땡 그래. 그래서 딩동댕은 아니고 내가 물었더니 딩동댕은 아니래요. 땡이래요. 틀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그래서 종례를 써봤습니다. 쭉 써가지고 불타미야, 이렇게 써놨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만 누를 수가 있지 내려서 쓰면 불타미야를 내렸었다면 불타미야 썼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쓰잖아요. 불타미야 써놓고 나니까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게. 불타미야가 뭐지? 불타미야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거꾸로 읽어보니까 아미타불이네. 아미타불 이렇게 불타면 이렇게 읽으니까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한글로만 써놨기 때문에 그게 부처가 아니니까 부처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미타불을 거꾸로 읽으면 아미타불 그게 내가 그래 아미타불이라고 했더니 그가 딩동댕 그러고 가더라고요. 딩동댕 맞았다는 거죠. 글자 한자 한자는 그냥 씨앗일 뿐인데 이게 불교 경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씨앗일 뿐입니다. 이를 종자마냐라고 합니다. 한자 한자에는 예수도 석가도 없고 불교도 기독교도 모하메드도 없고 너도 나도 구분이 안 됩니다. 꿰어진 완성품일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닙니다. 경전의 경이란 연결성입니다. 경전의 경자가 길경자인데 그게 이렇게 경이라는 게 세로를 얘기합니다. 경자 말고 위가 있습니다. 위는 이렇게 가로를 얘기해서 지구를 놓고 볼 때 위도는 가로로 되어 있고 경도는 밑으로 세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도와 위도 그러죠. 그래서 하나는 날줄이고 하나는 시줄인데 날줄에 해당하죠. 날줄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날줄에 해당하는데 그게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이에요. 알파벳 한자 한글의 자음 모음 하나하나는 그냥 하나의 세포가 같을 뿐입니다. 우리 언어에도 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 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생물을 조금 더 아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만 우리가 졸업을 해더라도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몸만 세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언어도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가 뭘까? 바로 한 글자마다가 다 세포입니다. 그럼 부처불자를 보면 이렇게 사람이면에다 이 아닌 글자 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한문을 쓰면 한문 하는 분들은 부처불자 한 자만 떠나고 부처네라고 하는데 그 부처불자를 갖다가 나누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인데 떼어놓고 요것만 갖다 따로 떼어놓으면 무슨 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달러 불자네. 왜 US 달러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하나만 내려가지만 두 개 내려가도 어차피 불자는 마찬가지. 달러 불자죠. 둘을 걷거나 내려거나 쓰면 달러 불자거든요. 그럼 사람인들을 딱 떼어놓고 보면 달러란 뜻이지 그 US 달러란 뜻이지 그게 거기에 무슨 부처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란서 쪽을 갖다가 우리가 옛날 프랑스를 갖다가 불란서라고 썼잖아요. 우리 한문을 표기할 때 불란서라고 표기를 합니다. 프랑스라고 표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한문을 표기할 때는 부처불자에다가 난초난자인가? 그러다가 거기다가 그 선역 써서 불란서라고 그래요. 근데 불란서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긴 했지만 걔네들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읽어요? 우리처럼 불란서 이렇게 읽나요? 아닙니다. 호랑스 그러면 어때요? 발음이 좀 프랑스라는 말은 비슷하지 않아요? 호랑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중국 발음을 읽어주면 바로 호랑스가 되는데 우리는 우리 발음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 발음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쪽하고 중국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언어는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언어가 다른 게 아닙니다. 글자라고 하는 문자라고 하는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소통이 안 된다고 한다면 혼자만 읽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며칠 전에 츠앙자시라고 해서 중국에 아주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온자시가 있고 원자시가 있고 츠앙자시가 있는데 츠앙자시가 어디냐면은 장가게입니다. 장가게를 갖다 우리는 장가게로 발음하는데 걔들한테 가가지고 장가게가 어디에요? 그러면 아무 중국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한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츠앙자시? 그러면 알아들어요. 츠앙자시. 걔네들 발음으로 읽어줘야 우리가 걔네들하고 소통이 되는데 우리 발음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사카를 갖다가 대판을 읽으면은 야, 너 옛날 사람 아니야? 바로 그런다고. 어떻게 대판을 오사카로 안 읽고 대판으로 읽어 그래요. 도쿄를 갖다가 도쿄라고 읽어주면 그래도 소통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동경 그러면 야, 지금 동경이 어딨어? 일본에 가서 동경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죠.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니에요. 자기네 발음이 아니에요. 자기는 도쿄고 오사카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대판, 동경, 그럼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우리 발음을 한국을 지배했던 그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알아듣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동경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을 가고 자기네가 못 알아듣게 소통이 안 되고 우리 가서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고유명사 얘기할 때 도쿄라든가 오사카 얘기할 때 우리가 동경 무슨 대판 그러면 야 그렇게 읽는 거 아니야. 오사카라고 읽어야 돼. 라고 우리 수정을 해줍니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중국어는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아메리카노는 즐거움을 내면서 여기에 나오는 중국에 있는 모든 고유명사를 중국 발음으로 해줬어요. 참 표기를 해줬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웨이드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자를 빌려서 그 표기한 웨이드식까지 제가 다 써줬어요. 영자를 빌려가지고. 왜냐하면 중국의 주인 후하오, 주음보를 가지고는 못 알아듣니까. 우리도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웨이드식으로 영자를 빌려서 웨이드식으로 표기 다 해주는데 출판사에서 공자를 읽어야 되지 우리는 콩찌라고 읽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당장은 못 알아듣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야 콩찌 그러면 중국 가서 다 통하지. 우리가 우리 쓰는 말 거의 중국 가서 공자 아무도 안 통한다니까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우린 지금도 앉아가지고 맨날 공자와 맹자와 그러는데 콩쯔 멍쯔입니다. 콩쯔 멍쯔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 중국 사람들의 맹자 그러면 맹자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멍쯔 그럼 바로 그 위대한 성자 멍쯔 바로 알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제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 이름은 동봉이잖아요. 동봉인데 만약에 능nom버사님 그 일본어로 하면 시가시 야마가 되나요? 동봉이 동력 봉우리 어떻게 돼? 동쪽 봉우리니까. 동쪽을 뭐라고 그래요? 시가시? 그럼 시가시 야마가 될 거 아니에요. 시가시 야마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하는데 시가시 야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제 이름이 분명히 동봉이라고 있는데 시가시 야마라고 하면 못 알아듣죠.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러면 서봉이면 니시야마 그러면 알아듣나요? 우리나라 사람은 서봉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누가 가지고 니시야마 그러면 아무도 자기 이름인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공자님을 우리가 콩쯔라고 준 발음을 계속해서 우리 지금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데 그 편집장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안 됩니다. 스님 이건 다시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중국어 그 고유명사가 다 뭘로 바뀌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의 언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도덕경 같은 경우도 따오더증 이렇게 내가 바꿔주었는데 따오더증으로 도덕경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건 문자라고 하는 건 소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끼리 소통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가 함께 소통하려면 그 나라의 말은 그 나라 말로 다 읽어줘야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써놓고 나가지고 불타미아라고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서 불타미아가 걔는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봤기 때문에 어디 가보니까 아미타불 이렇게 한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아미타불인데 얘는 이렇게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웅전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주잖아요. 다 하면 대웅전 이렇게 쓰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대웅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옛날 분들은 다 절에 가면 대웅전이 대자가 맨 오른쪽에 있고 웅자가 중간에 있고 전자가 맨 왼쪽에 있는 거예요. 애들을 가서 읽을 때 전웅대네 이렇게 기억을 하지 대웅전은 기억을 하느니 많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기억은 전웅대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전웅대네? 전웅대가 뭐야? 아빠 전웅대가 뭐지? 그러면 아빠 맨날 대웅전으로만 하는데 그래 전웅대가 뭐지? 그런다고요.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나한테 물어본 게 불타미아가 뭐예요? 불타미아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읽은 거예요. 맞잖아요. 요즘 다 이렇게 가로 읽을 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타미아 그게 아미타불을 그렇게 읽는 거야. 그랬더니 왜 그런데 이렇게 안 읽고 이렇게 읽어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 읽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문은 옛날에 그렇게 많이 썼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꿰어진 완성품일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닙니다. 경전의 경이란 연결선입니다. 알파벳 한자 한자 한글의 자음 모음 하나하나는 그냥 하나의 세포와 같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합성이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연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 누구도 각기 혼자서는 사람은 될 수 있겠지만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함께를 생각해 본다라고 했었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 글자도 따로따로 획수 하나를 떼어놓고 보면은 아무 글자도 아닙니다. 아무 글자도 아니죠. 사람 인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위에가 삐친 거 따르고 밑에 내려있는 거 따로 떼어놓아 버리면 무슨 글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이렇게 된 거가 한 글자로 되고 요 하나만 딱 넣으면 이 꾸물꾸물은 뱀이네 이렇게 꾸물꾸물하니까 내린 거 두 개 붙여붙여 내린 거 빼고 이렇게 된 거면 뱀이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니야 저기는 여기는 저 보온 법조사 가는데 올라가는데 길이 꾸불꾸불하잖아. 그 꾸불꾸불한 길이야. 옛날에 저 대관령 넘어가려면 강릉에서 이쪽으로 대관령 넘어오려면 꾸불꾸불한 길을 이렇게 옵니다. 엄청 꾸불꾸불하죠. 그 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용인을 가려면 저 도청에서 용인 가려면 그 한터 그 낚시터를 지나가는데 그 한터 낚시터 내려가려면 길이 이게 꾸불꾸불해요. 이게 그 꾸불꾸불한 오솔길 불자야 된다고. 오솔길 불자. 오솔길이 이렇게 꾸불꾸불하잖아요. 그 이게 두 개 내리는 건 뭐예요? 그건 나도 모르지. 아마 글쎄 뭘까? 아마 그냥 그래픽일 거야 라고 할 거예요. 요즘 캘리그라피가 요즘 유행하거든요. 요즘 캘리그라피 요즘 더 하셔요? 캘리그라피가 요즘 유행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워낙 이제 다 이런 타자를 가지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자도 소중하지만은 소를 직접 쓰는 것을 이제 다시 복고풍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붓으로 썼지만 요즘 붓으로 안 쓰고 그냥 이제 다시 이게 다른 걸 가지고 필요가 하지만 유행을 합니다. 결국은 세상은 시대는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손으로 쓰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것도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한 아주 최고 발달한 과학입니다. 이거보다 더 발달한 과학이 없습니다. 지금 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이거 앞으로 끼켜봐야 5년입니다. 끼켜봐야 5년이에요. 이거 5년 이상 가면 지금 삐삐처럼 별 볼 일 없는 게 돼버립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그냥 해봐요. 이거 별 볼 일 없습니다. 앞으로 5년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럼 그때 뭐가 되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이 돼가지고 모든 걸 걔네들한테 다 시켜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이란 지금 이거 인공지능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공지능 따로 로봇 모양이라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것도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아직 좀 덜 발달된 인공지능일 뿐이지만 인공지능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아마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 겁니다만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 보면 인공지능 이렇게 보면 이렇게 로봇 같은 건 크잖아요. 로봇 사람 몸처럼 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로봇 별로 안 나옵니다. 저는 아직 학자들이 아무도 한 얘기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인공지능은 요 정도 크기나 조금 더 크거나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인가? 프랑스가 베르베르인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인가 뭐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책이 제3지주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한 8,000년 전에는 인간의 몸 심장이 얼마 크기에서 17m였답니다. 지금 우리가 170 정도 되거든요. 남자 키가 보통 저는 1m 63밖에 안 되지만 170 정도 된다고 하죠. 짧은 몽땅이죠. 그런데 170에 170cm의 열배리가 17m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170 정도 되는데 앞으로 또 다가오는 먼 훗날에는 얼마쯤 되냐? 17cm밖에 안 된다. 170cm에 10분의 1이니까 17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7cm밖에 안 되면 뭐가? 탄소 발자국도 적게 남을 것이고 뭐든 작아질 거예요. 자동차도 작아질 것이고 뭐 주택도 작아지고 다 작아지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조차도 굉장히 저는 작아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작아져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는 이제 이게 사람 모양이니까 요거 한 절반 좀 길어 이렇게 쪼개놓으면 절반 되겠죠. 인형이 이렇게 넓적한 인형이 없잖아요. 인형이. 그러니까 아주 작아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건 사람은 잘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도저히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이거는 다른 건 다 디지털이더라도 인체만큼 디지털이 안 되니까 모든 생명은 디지털이 안 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소나 개나 돼지나 닭이나 양이나 코끼리는 다 디지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생체는 다 그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지만 이런 사람이 만든 제품들은 디지털화돼가지고 작아지고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명령을 딱 내려요. 그럼 얘 명령을 내리면 얘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죠. 전 세계 어디나 다 통화가 되고 소통이 다 되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 작은 AI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제가 요즘에 물리학 과학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 불교보다 더 관심이 많아요, 솔직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그때 가서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그 얘기를 하려고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세포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세포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10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몸도 다 10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세포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 하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글자가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000글자 되면 딱, 그런데 1000글자가 안 되기 때문에 한 페이지 다 나옵니다만은 1000글자가 넘어가게 되면은 안 되면 1000글자 안쪽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1000글자 안쪽으로 썼는데 이 글자 한자 한자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장이 형성되고 그 문장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뜻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한 사람 다 세포라고 하면 그 세포가 다 하나가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전 세계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 전 세계 인구가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일 때 뭐가 이루어지죠? 엄청난 새로운 세계가 계속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 덩어리 자체가 가이아 이론으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지구 덩어리가 만약에 그냥 먼지 하나로 풀풀 날려버리고 말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금강에 보게 되면 제30번이 뭐냐면 일합 이상군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한 덩어리요? 먼지가 모여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먼지를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를 여긴 얘기합니다. 한 덩어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한 덩어리. 일합상이에요. 사람, 세포 하나하나 놓고서 얘기는 안 하시고 무슨 그런 게 어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글을 올렸을 때 어떤 분이 답을 하기를 모이면 모여지지만 모여지고 나면 언젠가 다 흩어서 쓰러져 버릴 것이다 라는데 그런 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임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100쪽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걸어다니고 모든 걸 다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슬퍼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부처님 법문 들러도 오고 저 멀리서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들러오죠.
근데 그 세포 하나를 전부 떼어놓고 나면 누가 여기 와서 뭐가 와서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하나하나도 다 세포입니다. 이 지구의 세포고 인류의 세포예요. 그 세포 하나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세포 하나를 뭉치게 되면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이 뇌세포 하나도 우리가 신경세포 하나도 뭐 말하는 뇌가 뭐 2천억 개니 뭐 2천조 개니 하지만은 2천억 개니 얼마 하지만은 2천억 개 가지고는 안 돼.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 뉴런이라는데 그게 그 2천억 개가 훨씬 넘습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은 2천억 개라고 그러는데 그 2천억 개 하나하나가 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 뇌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그 뇌세포 2천억 개면 어느 한 놈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야, 나 진짜 쟤네들하고 같이 가고 싶거든. 그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암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그 작은 암세포 하나가 안에를 다 뇌세포를 2천억 개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캔서입니다. 영어로 캔서잖아요. 암이라는 캔서거든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위에 맨날 소화를 시키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역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세포 한 놈이 있다가 뭐야 나는 안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단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암세포가 돼버리게 되면은 위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 자체를 캔서 시켜버립니다. 캔서 시키는 거예요. 캔서가 돼가지고 캔서 시키는 놈이 캔서죠. 암이라는 뜻이 그게 엄청 무서운 거지만 캔서 시키는 놈이 캔서예요. 암이에요. 대장암, 직장암, 위암, 폐암, 간암, 많은 암들이 있지만 유방암, 자궁암, 많은 암들이 있지만 그 암들은 다 생명을 캔서시키는 캔서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가 작지만 그놈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쭉 나가야 돼요. 그런데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각자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만 멋있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의 어떤 그 음악을 이렇게 이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래서 그 날 좀 보소는 네 글자가 따로 떨어져가지고 지 멋대로 하면은 지 멋대로 하게 되면 노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 곡을 따라서 가사도 중요하지만 그 곡을 따라가지고 이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연주를 할 때 이미 주어져 있는 그런 음계를 따라가지고 같은 곡을 연주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음악이 안 된다고요. 주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각기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미량말이라면 연주를 하는데